안녕하세요. 최현일원입니다. 오늘은 도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의 종류라든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어떤 도로, 그 다음에 도로의 어떤 단어나 이런 부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번 영상을 보시면 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농지연금용으로 농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도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좋은 농지를 매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도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농지연금으로 평생 월 300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고,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로 농지를 매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관련된 내용을 공유를 드리면서 같이 함께 농지연금용 농지를 매입을 해 나가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아래와 같은 농지를 매입하기 위한 어떤 기초 지식이라든가 어떤 노하우, 각각이 어떤 단계로 실행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이나 저의 어떤 블로그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기존 영상을 통해서 또는 블로그의 자료들을 통해서 거의 모두 다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이야기하는 장점이나 단점, 지급 방식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수익률 면에서 엄청난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방식, 그리고 지급 방식에서도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의 어떤 전략적인 생각이나 방식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 직장인들이 바로 농지를 매입을 해서 농업인이 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농지 없이 온비도 공매를 통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그 발급을 받는 등록하고 발급을 받는 이 단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지 대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 요령이라든가 어떤 경작에 대한 노하우, 농지증을 실패 없이 받기 위한 어떤 방법들,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씩 쭉 보시면 정말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고 나도 농업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농지를 반값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 경매를 이용해서 반값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도 반값으로 나온 농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법정 지상권이라든가 지분이라든가 분묘기지권과 같이 특수한 물건인 경우에도 반값이나 반값 이하로 나온 물건들도 있긴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값으로 나온 농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하나씩 하나씩 매입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본 없이도 그 농지연금용 농지를 매입을 해 나가서 결국에는 60세 이후부터 월 300,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토지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지목이나 용도 지역,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과 같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 도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농지증이나 농지 전용 농지법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공부도 조만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한 지역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솔도망 계획, 그 다음에 지역별 인구의 변화를 보면서 어느 지역이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 그 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매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토지의 기본 개념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분석하는 웹사이트인 이 디스코르에 들어가 보면은 많은 토지 정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도로 전면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세로, 한면, 가로 열고, 불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용어가 굉장히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토지 클래스를 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생소했었는데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만 좀 충분히 이해하신다면은 도로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도로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뭐 광로, 그러니까 가장 넓은 그 도로일 거고 대로, 중로, 소로, 세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 디스코에서 봤던 이 세로 한면이라고 하는 그 글자의 앞에 세로는 좁은 도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1류, 2류, 3류로 나누어지고 도로 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70m 이상에서부터 8m 미만 이렇게까지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농지를 매입을 할 거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 다 수립이 된 아주 큰 도로가 있는 농지는 사실 매입하기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로가 있는 농지 중심으로 매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내용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세로 한면 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이 가로 열고 가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이걸로 나뉩니다. 가능하면 가로 열고 가고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면 불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로 한 면 있고 세각이 있고 뭐 또 한 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어떤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으면은 한 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각이라고 하는 거는 두 면 이상이 접한 토지를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서리에 있는 토지가 그 도로에 접해 있다 이러면은 각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 같은 이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가로 열고 가가 되지 않고 자동차의 통행 가능 여부로 가와 불이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맹지에 대해서는 이륜 자동차가 통행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 그러니까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를 맹지라고 하고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토지를 매입을 할 때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맹지와 맹지가 아닌 거의 차이는 약 반에서 3분의 1 가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건축을 위한 최소 도로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도로의 폭, 그러니까 너비가 4m 이상이 돼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m 이상이 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만 만족을 하면은 건축을 위한 최소 조건은 만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좀 잘 알아봐 둬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런 사항에 해당이 되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선은 비도시 지역의 읍면 이런 지역에서는 2m 이상의 너비도 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정확하게는 지자체의 문의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역에서 지원하는 사업, 예를 들면 버섯 재배 시설이라든가 축사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비도시 지역의 면이나 읍 단위에서 만약 진행을 한다면 2m 이상의 너비에서도 건축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면 광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유원지 등 이런 곳에서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면 오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맹지라고 하더라도 농막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최소 조건이 적용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 마을의 구불구불한 안길이나 이 농로 같은 경우에 이 농로 역시도 4m 이상의 도로이거나 2m가 접해야 되는 이런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농지연금용으로 매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4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경매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가장 정확하게는 지자체에 문의까지 한 사람들은 이런 토지도 매입을 하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농지로 만들고 이게 농지연금용이 아니라 일반 매매로 팔리면 가장 베스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주의를 하면은 좋은 농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예외사항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기억해 두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결국에는 지자체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서 나만의 어떤 정보를 토대로 농지를 매입을 하면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도로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토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도로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